덮여있던 흑역사가 30년 만에 드러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살인의 추억 영화에 보면은 정말 범인을 잡고 싶은,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이게 카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으려는 노력의 과정에 인권 침해가 좀 많이 발생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구타, 엉뚱한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고문을 한다든가. 근데 이런 일이 다반사로 있었던 게 확인됐어요. 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이 용의선상에 올랐던 분 중에 4분이에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톡 한 사람이 20년은 참 극단적이지만 2년 살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과학수사 시대를 얘기하지만 그 정말 범인 하나를 잡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받았다는 점은 그러네요. 지금 알려진 만큼 치유되고 바로잡혀야 한다고 봅니다. 최영일 평론가 말에다가 이걸 더 보태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 경찰 비난하자는 게 아니어야 한다. 우리가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요, 과거를 다시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만 하더라도 정말 그냥 아무나 들여다가, 뭐 아무나까지는 아니지만 조그만 흔적만 연구해서 들여다가 정말 죽도록 폭행을 가한 거예요. 고문하고 뭐 자살자 지금 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가정 파탄 난 사람들 가출하고 못 들어온 다 합치면요 굉장히 큰 일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경찰이 그랬어요. 그걸 돌아보면 지금 한국이 어디에 도달해 있고 30년 미제 사건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더 있는지 이게 보인단 말이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이 아주 굉장히 교훈을 주는 사건이에요. 그 경찰이 최근에 이춘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는 판단을 한 건데요. 실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처벌이 불가능한 거죠. 특히 이춘재는 이미 94년도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인한 뒤 시신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95년부터 무려 24년째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공소시효를 지났어도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고 한데 그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이번에 발의했는데요. 그 온 국민들이 많이 호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발의된 적이 있어요. 태안이법이라고. 맞아요. 근데 요거는 2015년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라든가 흉악범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참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춘재 특별법을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런 거하고 이제 상관없이 다시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요게 딱 한 번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유명한 그 5.18 특별법으로 전두환 추징법 등을 만들어진 사례가 있는데 이춘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아마 많은 사건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에 적용됐던 게 이제 5.18 특별법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춘재의 사건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르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사건이고 5.18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권력자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중요성까지 고려를 했을 때 5.18 특별법은 타당했다. 정말로 특별한 케이스다라는 것이고 이춘재 특별법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이게 만들어졌을 때 향후 파장을 봤을 때도 불합리할 뿐더러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과거의 공소시효 다 지났던 모든 사건들이 다 억울하신 분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춘재 특별법은 통과될 가능성은 좀 거의 없다라는 게 이게 지금 분위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아예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이런 일도 없을 것 아니냐. 이래서 이춘재 특별법과 별도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논란이 또 이번 사건으로 크게 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